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방입니다. 지금 방인데 필리핀에 와 있는 것 같죠? 도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휴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고 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필리핀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은 뭐 비행기 값도 줄일 수 있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얘기를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뭐 생각해 주셔서 되게 저도 깜짝 놀랐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잘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좀 창피한 감도 없잖아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일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알아보더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패키지를 그래도 마무리를 뭐 커미셔닝이라든지 스타트업 그리고 인스톨레이션 이런 거를 끝까지 해야지 좀 책임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 커리어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너무 막 못 살게 굴지 않는다면은 저도 뭐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리드 엔지니어가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뭐 일하기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만큼 이제 저도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불평불만 할 수 없이 하는 거 없이 이제 꾹 참고 야근이 됐든 뭐가 됐든 왜냐면 절 푸시 안 할 테니까 푸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뭐 능적거리면은 얘기가 나올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대학생분 같은데 도대체 EPC 스타일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보스가 EPC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EPC에서 일하다가 지금 패키지 업체로 왔고 그래서 오늘은 EPC 업무 스타일이랑 패키지 업무 스타일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간략하게 EPC와 패키지 업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EPC는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이죠. 그리고 설계, 뭐 구매, 조달, 그리고 건설을 다 이제 총괄적으로 핸들링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제 패키지라고 하면은 어떤 걸 뭘 말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웰에서 전제 업스트림 쪽이라서 업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업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원유, 이 웰부터 이런 천연가스, 원유 여기까지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면은 뭐 이 원유를 가지고 뭐 디스틸레이션을 더 해가지고 가솔린, 뭐 디젤, 아스팔트 뭐 이런 걸 이제 분류내는 그런 쪽을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 이 웰부터 약간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가스, 오일, 워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웰 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업스트림 쪽을 해가지고 업스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웰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웰에다가 이제 시추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스도 나오고 오일도 나오고 워터도 있고 솔트, 소금도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파이프에서 이제 이렇게 섞여서 오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세퍼레이션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스 그리고 오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용기에다가 세퍼레이트에다가 보낸 다음에 여기서 가스는 이제 가벼우니까 위로 가겠죠. 그리고 오일은 물보다 덴시티가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물은 가라앉고 그리고 오일 따로 뽑아내고 워터 따로 뽑아내고 하겠죠. 그럼 이제 가스에는 그냥 천연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메테인, 에테인만 있는 게 아니라 워터 콘텐츠가 있어요. 이제 세츄레이트드 돼가지고 워터도 있을 수 있고 뭐 H2S도 있을 수 있고 뭐 CO2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거를 이제 이 가스를 컴프레서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송을 시키려면은 컴프레서로 이제 압력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워터를 빼내야 돼요. 워터를 빼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워터를 빼내기 위한 이제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장치랑 어떤 시스템이 이제 워터를 이제 뺀다라고 해서 디하이드레이션 유닛이 필요하고요. 뭐 디하이드레이션을 만약에 글라이콜을 이용한다. 그러면 글라이콜 리제너레이션 패키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흔히들 이제 패키지라고 해요. 왜냐면 이 장치가 뭐 단순히 이런 베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뭐 리보일러도 있고 에어쿨러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공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EPC에서 그냥 벤더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를 조그마한 시스템을 그럼 이 시스템 안에 뭐 파이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시스템 안에 여러 베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컬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하나 자체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스컵을. 그럼 요거를 이제 보통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그리고 이제 컴프레서도 있잖아요. 컴프레서도 달랑 컴프레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컴프레서 이제 실링 안에 실링 가스가 또 필요할 것이고 뭐 루브리컨트 윤활유가 있으면 윤활유 또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이 컴프레서 장치도 되게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다 줘버리는 거예요. EPC가 컴프레서에 관련된 시스템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스코프를. 그럼 이것도 컴프레서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에서도 오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소금이 섞였을 수도 있고 워터가 섞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소금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디솔터라고 하는데 디솔터도 그냥 장치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밸브도 있을 수 있고 믹싱 밸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이런 시스템을 파이프라인 뭐 이런 장치를 EPC가 다 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패키지를 줘버리는데 이걸 하는 회사를 갖다가 패키지 벤더라고 하는 거예요. 패키지 벤더. 컴프레스 패키지 벤더 뭐 디하이드레이션 앤 글라이콜 리제네이션 패키지 벤더 뭐 이런 식으로 뭐 HTS를 제거한다. 그러면 SRU 패키지 벤더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큰 프로젝트예요. 큰 프로젝트에서 이제 웰에서 오일과 뭐 오일, 가스, 뭐 워터가 섞인 거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가스는 컴프레서로 보내고 뭐 오일에서 이제 소금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디솔터 패키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디하이드레이션 패키지 이런 여러 패키지가 있는데 이 EPC가 이제 발주처부터 이 프로젝트 이 전체 이제 공장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를 이제 EPC가 땁니다 이거를. 발주처가 EPC한테 줘요. 그럼 EPC가 이 스코프를 나눠가지고 요 디하이드레이션은 디하이드레이션 패키지 벤더한테 주고 뭐 컴프레서는 컴프레서 벤더한테 주고 해가지고 요게 스코프입니다. 요만큼은 컴프레서 패키지 벤더가 하는 거고 요만큼은 디하이드레이션 앤 글라이콜 리제네이션 패키지가 하는 거고 뭐 여기는 이제 오일을 제거하는 IGF 패키지 벤더가 하는 거고 여기는 소금을 제거하는 디솔터 패키지 벤더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오일이라든지 뭐 그 솔리드 같은 거를 제거하는 널셀 필터 패키지를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EPC가. 왜? 이거를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EPC는 뭘 하냐? 이런 인터커넥션 있잖아요. 인터커넥션 뭐 여기 보면 이제 펌프가 있겠죠. 이런 이 패키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보통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이 나머지 것들 EPC가 하는 거예요. EPC가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사이를 하다 보면은 뭐 서로 이제 뭐 일관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뭐 여기는 뭐 P&ID를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컨시스턴스를 일관성 있게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스케줄 같은 거 조절 같은 거 하고 전체적으로 EPC가 이 패키지 벤더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벤더들이 잘 이제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스펙을 따랐나 그런 걸 이제 체크하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 부분을 EPC가 하고 요 안에 있는 거를 각 패키지 벤더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웃긴 게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이제 되게 좀 EPC 회사로서는 자존심 상했을 텐데요. 왜냐면 이 JGC라는 회사가 이제 피드를 합니다. 프론트 앤드 엔지니어링. 피드 설계를 할 때 각 패키지 벤더의 도움을 받겠죠. 근데 저희 회사가 지금 이거 디하이드레이션 패키지 할 수 있죠. IGF 할 수 있죠. 디솔터 할 수 있고 널셀 필터. 업스트림에 들어가는 패키지는 컴프레서 요거는 약간 메케니컬 쪽이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피드를 저희가 다 도와줬어요. 왜냐면 이 피드도 여러 벤더랑 하는 것보다는 한 벤더가 다 모든 패키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피드 단계에서 저희 회사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데이터를 막 제공해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엔드 유저 쪽에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 프로젝트 EPC한테 바로 안 줄게. 왜냐면 EPC가 해봤자 이런 중요한 패키지들은 EPC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한테 이거를 패키지를 다 줄 테니까 너희가 EPC를 찾아서 데리고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벤더잖아요. 벤더인데 패키지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EPC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EPC도 다녔죠. 한국 EPC한테 갔죠. 뭐 한국 EPC 뭐 GS가 됐건 뭐 삼성이 됐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벤더가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EPC에서 이제 쭉 뿌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벤더한테 쭉 뿌려 견적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꾸로 벤더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EPC를.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런 패키지를 할 텐데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뭐 시빌이라든지 뭐 건설 쪽 있잖아요. 뭐 그 파운데이션 치고 파이프렉 중간중간 이런 인터커넥션 파이프렉 같은 거 그리고 유틸리티 뭐 파이프렉 뭐 퓨얼 가스 시스템 뭐 그냥 스토리지 탱크 이런 유틸리티 이런 테크니컬적인 아닌 거를 이제 저희가 할 캐파가 안 되니까 이거를 EPC한테 맡기려고 찾아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패키지가 하청 업체였는데 이제 우리가 패키지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EPC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GS나 이제 한국 EPC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 EPC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벤더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자기들한테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인터커넥션 같은 거, 그러니까 건설 쪽만 엔지니어링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건설 쪽만 너희가 좀 해줘라라고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 EPC한테. 그러니까 이제 EPC에서는 이게 생소한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생소한 거죠. 거꾸로 벤더가 자기네들이 이제 큰 프로젝트를 뭐 이제 견적을 들어가려고 거꾸로 이제 벤더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거 맺어가지고 너희들이 좀 EPC 업체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해줘라. 우리가 패키지를 할 테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해간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한국 EPC에서 좀 거절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딱
보기에 원래 이제 거꾸로 이제 피드사에서 이제 EPC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EPC가 벤더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프로세스인데 EPC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패키지 업체니까 이런 스콥 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캐파가 좀 딸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국 EPC에서는 다 좀 리젝트를 하고 이제 저희가 찾은 게 이제 중국 업체 시팩이라는 중국 EPC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이 중국 EPC가 저희의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중국 EPC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패키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유틸리티라든지 인터커넥션은 이제 중국 EPC가 하는 걸로 이제 맺어가지고 견적을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게 요즘 좀 트렌드 같아요. 업스트림에서는. 왜냐면 이걸 굳이 EPC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엔드유저 입장에서. 왜냐면 중요한 패키지들은 어떤 한 벤더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피드 단계에서도 이 패키지 벤더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피드 단계에서 이미 패키지랑 일을 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EPC한테 말해가지고 야 너네가 벤더한테 컨택을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이렉트로 엔드유저랑 컨택을 한 다음에 패키지 벤더로 하여금 너네가 EPC 물고 와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EPC 업체랑 패키지 업체랑 하는 일이 어떻게 업무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게 뭐 파티클을 제거하는 이제 워터 필터라고 해볼게요. 이 워터 필터고 워터가 이렇게 오고 이제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를 지나서 여기 이제 파티클이 쌓이겠죠. 쌓이고 이제 파티클이 없는 순수 물만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디자인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패키지 벤더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필터는 삽니다. 이제 필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필터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뭐 캐파시티 이런 거를 이제 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사이징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왜냐면 뭐 1m 정도 되면은 뭐 50개의 필터가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뷰고요. 이제 이게 필터예요. 필터를 이제 설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m 다이아에 뭐 50개의 필터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거를 왜냐면 많이 해봤으니까 당연히 알아요 저는. 그리고 CAD로 해가지고 제가 해봅니다. 굳이 뭐 메카니컬 팀에 물어볼 필요 없이 이걸 사이사이 간격을 뭐 20mm 두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뭐 한번 더블 체크하는 거죠. 이 다이아가 1m인데 여기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CAD로 이제 직접 해봅니다. 제가 CAD로 실측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해가지고 저는 1m에 50개가 들어가는 거나 해가지고 홀드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픽스를 시키고 이제 데이터를 이슈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EPC에서 이제 온 보스는 일단 CAD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 1m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50개가 들어간다. 경험상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제 보스 입장에서는 네가 50개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이거 메카니컬 팀한테 보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스가 하라니까 메카니컬 팀 보낸 거예요. 이제 일단은 이걸 홀드를 하라는 거예요. 1m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50개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메카니컬 팀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홀드를 해가지고 EPC에서 온 보스가 시킨 대로 1m 해가지고 메카니컬 팀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디를 1m로 예상을 하고 여기가 5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0개가 들어가는지 레이아웃 좀 체크 좀 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메카니컬 팀에서 일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메카니컬 팀에서 레이아웃을 이제 이렇게 막 해봅니다. 그럼 해보다가 50개 안 들어가고 45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보냅니다. 야 1m로는 50개 안 들어가고 45개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우리 보스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야 1m는 안 된다니까 한 1.2m로 늘려서 다시 메카니컬 팀한테 줘. 그러면 이제 1.2m 홀드 해가지고 메카니컬 팀한테 다시 줍니다. 아니면은 야 50개 들어가려면 아이디가 얼마나 돼야 돼?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메카니컬 팀에서 이제 1.2m는 있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1.2m로 그제서야 이제 이거를 픽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으니까 패키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거를 굳이 메카니컬 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CAD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뭐 CAD 하면 쉽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 딱딱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딱딱딱딱 하면은 1m 안에 50개 들어가는구나.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늘려보는 거예요. 1.1m 늘려가지고 더 들어가는 이제 레이아웃을 더 짜보는 거죠. 하여튼 패키지 업체는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EPC에서 온 분들은 그냥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메카니컬 팀에서 레이아웃을 정하고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메카니컬 팀한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메카니컬 팀에서 50개 안 들어간다. 45개밖에 안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지금 1m 이상을 늘 수가 없어요. 무조건 1m로만 해야 돼요. 근데 메카니컬 팀에서는 50개가 안 들어간대. 45개밖에 안 들어간대. 그럼 이제 EPC 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45개를 줄일 수 있냐? 그러면 45개를 줄일 수 있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필터 업체한테 컨택을 해보라는 거야 저한테. 이거 하나당 캐파시티가 얼마냐? 그래서 말했죠. 나 이거 엄청 많이 해봤다. 이거 필터 캐파시티 하나당 얼마고 이거 뭐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고 이거 갭을 뭐 20mm 할 거를 10mm 줄이면은 1m 안에 50개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도 보스는 이제 무조건 필터 업체에 컨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필터 업체에 굉장히 많이 컨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맨 처음에 제가 주니어 때 물어봤던 거죠. 이거 캐파시티가 하나당 얼마냐 해가지고 그 이메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업체에다가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EPC에서 온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좀 패키지만 하던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피션시가 낮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예를 들면 EPC의 장점은 뭐냐면 저도 EPC 했을 때 이제 리파이너리 다운스트림 쪽 하다가
이거 어느 정도 끝나면 업스트림 쪽으로 갔어요. 업스트림 쪽을 가다 보면 이 리파이너리에서 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노하우가 생길만 하면 업스트림 가가지고 생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패키지가 업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한테 하나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EPC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 밴드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제 패키지는 주구장창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냥 디하이드레이션, 뭐 디솔터 뭐 이거만 캐파만 다르고 뭐 스펙이 좀 다르고 재질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뭐 펌프도 거의 비슷한 타입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 펌프 업체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예전에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 펌프에 대해서도 뭐 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이 펌프 밴드한테 물어보고 같이 스타트업도 해보고 커미션도 해봤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거는 크리티컬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패키지에 들어가는 펌프라든지 뱃셀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만 계속하니까. 이 패키지 하던 패키지만 계속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쉐렌튜브 히트 эк스체인저라든지 이것도 HTR로 다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불평하는 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CAD로 이거는 뭐 내가 thickness도 계산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한 600입니다. 이거는 ID 600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파이프로 사용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스탠다드 파이프로 해가지고 뱃셀을 플레이트를 하지 않고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뱃셀처럼 사용하는 게 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막 해요. 그래도 아니다. 무조건 메캔칼 팀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걔네한테 일하라고. 이건 우리 스코프 아니다. 너가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PC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왜냐면 이제 패키지는 스케줄이 엄청 짧아요. 이제 EPC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스케줄도 패키지는 할 수가 있는 게 이것만 주장창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복사 붙여넣기예요. 약간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이제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P&Id도 되게 빨리 만들 수 있고, 왜냐면 기존에 했던 수많은 P&Id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예전에 했던 시뮬레이션에서 조금만 수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시켜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EPC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이걸 EPC 스타일로 이거는 무조건 너 가지 말고 메케니컬 팀한테 다시 체크를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를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EPC에서 온 보스랑 악유가 있던 이유가, 이거는 우리 엄청 익스피리언스가 많고 굳이 밴드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도 굳이 이제 밴드한테 물어보는 거고, 제가 밴드한테 옛날에 물어봤던 그냥 이메일 보여주면서까지 해야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그래 물어봤었냐? 그래 옛날에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이 왔었다. 이걸 왜 굳이 똑같은 거를 또 캐파시티를 또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이제 잘 모르니까 패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컨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그거는 뭐 FM이죠.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제 말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밴더들한테 이제 예전에 물어봐가지고 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EPC랑 패키지랑 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패키지는 그 했던 패키지만 계속하니까 거기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패키지만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기 힘들죠. 왜냐면 이거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 밖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알기 힘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PC에서 일을 하다가 패키지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걸 아는데, 처음부터 이제 패키지 업체를 하다 보면은 좀 왜 EPC가 이런 걸 요구하고 왜 얘네가 이런 걸 요구하는지를 약간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패키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고, EPC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또 다른 때는 이제 다운스트림 쪽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걸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EPC의 어떤 엔지니어도 이 패키지 업체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이 패키지를 다시는 이제 못 볼 가망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다운스트림 쪽 가면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운스트림 뭐 리액트라든지 뭐 업스트림 쪽은 리액트는 없거든요. 근데 다운스트림 가면 리액트라든지 디스틸레이션 타워 이런 걸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거를 더 선호한다면은 그게 이제 EPC가 더 맞을 수 있겠는데, 저한테는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거를 한 2년에 3년 정도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유틸리티 뭐 플레어 뭐 로드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오프 사이트 이런 걸 좀 알고 나서는 그냥 요 패키지 이 부분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저한테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패키지 업체에 하는, 왜 이렇게 공개 짧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업체는 그나마 좀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